네, 안녕하세요. 그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현님이 질문을 남겨주신 게, 이제 이성교제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초등 고학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고, 잠깐 순수하게 어쩌면 엄마 눈엔 장난으로 보일 정도고, 시대가 우리 때보다 빠르고, 뉴스 이런 걸 보면 중2 학생의 성적 문제도 보이고, 따로 성교육한 건 없는데 교육 시기와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보통 이 사춘기 특징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턱 쏘고 말투가, 그리고 명령조의 말투를 제일 싫어하고요.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독립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런 그 특징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미 제1반항기도 그런 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2반항기라는 별명이 붙은 사춘기도 그래요. 일반항기가 아주 아기에서 어린이가 되려고 한다면, 그 시도라면 사춘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시도,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는 좀 대화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대화하려면 진짜 공감이라는 거는 감정하고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감이에요. 왜냐면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감정이 바뀌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지각체계나 그 신념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감한다는 거는 감정과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인정하는 거. 잘못된 가치관에 공감해버리면 큰일 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거든. 진짜 공감대 형성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막연한 불안, 어떤 막으려는 시도, 해결하려는 시도는 금물이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님 아이도요, 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의견도 듣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잘 알고 건전하게 사귀는데 잘 지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있죠, 보통 사춘기 트러블에서 관계가 안 좋은 집안 보면 호칭부터가, 자,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데 말투는 부드러운데 그 억양하고 눈빛에 그 권위적인 투가 들어간다, 귀신같이 아는 게 사춘기예요. 너무 싫어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해요. 그런데 이미 호칭이 뭐 이렇게 약간 권위적이고 야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엄마는 위에 있고 아이는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은 그 시기다, 독립의 과정이다, 요것도 이 발달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의 내면 상태의 자존감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이미 어릴 때 제1반항기나 뭐 그런 시기부터 부모가 이 발달 모르고 내면 상태를 모르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반항 자체가 부모에 대한 도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를 부모의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위협이 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줄 모르죠. 그래서 본인의 그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더 불안해하고, 저희 엄마는 그냥 결사적으로 들어와서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사춘기는요, 아이도 질풍노도의 시기라 아이도 불안해요. 아이도 지금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성교제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억압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도 숨어서 할 아이는 다 한다. 그리고 막으면 사실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도 불안을 가지시란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한테 말을 할 수 없을 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못 받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다치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요, 특히 여자들이 한 번 실수하면 다 망쳤다라고 생각한대요. 여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대요. 그리고 아이랑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생각한다, 어떤 관점이 있다, 뭐 손을 잡는다, 뭐 스킨십에도 얘기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 그 자기만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엄마의 가치관도 얘기하고, 말하다 보면 아이의 가치관도 느낄 수 있어요.
뭐 어떤 애들은 엄마는 미쳤어. 어머머 웬일이야. 그 뭐 손을 잡아 뭐 키스를 해. 어머 막 이렇게 하면 아이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나눠보면 좋고, 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책도 그 아이 책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래서 지금 언제 그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하시는데, 뭐 저는 학교에서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좀 잘해주던데, 어떤 서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좋고요. 선을 어느 정도 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랑 들어보다 보면, 그래, 너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손도 잡을 수 있고, 포옹도 할 수 있고, 그래. 그런데 네 말대로, 그 더 깊은 관계까지 가는 건 엄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열망이 어떤 그런 게 거기까지는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네 말대로, 거기까지 갈 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한,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생식기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너의 가치관이 참 뚜렷하고 너는 그래도 선을 긋지만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얘는 정확하지만 남자애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거부 반응을 사지 않는 대화를 해주시면 좋아요. 나 그렇게 착하고 친절하고 이런 남자애들 있고 그거 인정해주고 정말 착하고 그런 애들 있어. 그런데 남자 여자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킨십 하고 싶을 때 그 호르몬 있죠. 남자가 여자보다 5배에서 10배가 더 세게 나와요. 그런데 공개적인 데선 그렇지 않아. 단둘이 있을 때. 보통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뭐 이 정도 이렇게 대화 나눌 수는 있죠. K님, 저희 딸이 중1 똑같네요. 집에서 뭔가 얘기할 때 마지막까지 듣지 않고 중도에서 자기 추측하고 화내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고 설명해 달라면 짜증내고 그래요. 집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진짜 사춘기 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할 때 엄마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엄마 얘기할 때도 좀 들어줘. 이렇게. 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자체가. 그러면 대화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진짜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듣냐면, 이미 내 고집이 있고, 이미 해결이라든지 어떤 그 결정 지어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급하잖아, 빨리빨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 사춘기에서 이거는 정말 많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듣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거 어머님이 좀 많이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짜증내지. 설명해달라 그러면. 왜냐면 내가 해봤자, 엄마 생각대로 다 할 거고. 아이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조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걔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대답하면 또 질문이 떠더라고요. 열린 질문이 아닌 거죠. 답변을 원하는 것 때문에 안 하거나 다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외모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성형수술 시켜달라 이런 얘기 다 맥락이 같아요. 외모에 대해서 또 성형시켜달라 한다 했잖아요. 이 시기가요. 아이들이요. 누군가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성과도 좀 비슷해요. 또래문하고 그런 시기라서 나는 남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도 많았으면 좋겠어. 인기 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남다른 자기만의 걸 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모가 내가 꿈꾸는 그 외모와 너무 멀다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막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화려하게 보여, 이 아이한테는. 다른 게 다 화려하게 보이는데 이 아이의 발달과 맞물려서 이성간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고 내가 좀 특별하고 싶고 또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외모에 얼마나 가깝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발달이기도 하고요. 또 있어요. 엄마가 예쁘다고 해주는데 계속 자기 안 이쁘다고 그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계속 할 거고, 엄마가 계속 해줘도 이 아이 그거를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엄마는 괴롭지만 이게 해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면 충족시켜달라고 계속 얘기해.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릴 때 있죠. 저는 그냥 예쁜 애라, 예쁘다 당연히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는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빠가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한 그걸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랬는지 손님이 와서 그랬는지 저희 언니 그 집 큰딸이 예쁘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 내면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어 그때.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엄마한테 이랬어요. 나는 억울해. 막내로 태어나서 속상해. 엄마 예쁜 거 먼저 태어난 언니한테 다 주고 나는 찌꺼기만 남았어.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계속 쟤 예쁘다. 아니다 너도 예쁘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모가 너 예뻐 해도 내가 아니야 나 못생겼어 이래도 부모가 계속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자, 뭔가 받고 싶은 게 해결받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아이가 계속해요. 그러면 해준다고 만족은 되지 않잖아. 그런데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엄마는 괴롭지만 아이는 그걸 계속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머님이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로 예쁘다 이런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눈은 비교받고 자랐고 그 차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감각을 몰라요. 존재 자체가 그냥 이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눈으로 비교도 하고 그게 같을 거예요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같다면 아이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저도 아이를 자꾸 외모로 어떤 걸로 평가한 게 있어서요. 아직도 제가 그것 때문에 혼나잖아 가끔 딸한테. 제가 그러면요 아이는 그거를 믿고 자라서 계속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우리 딸은 자기를 좋아할 남자가 없대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날 좋아해. 근데 이거는 좀 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한 거예요. 우리 심리를 다룬 사람이니까. 정말 그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면 우리 부모도 날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거기에는 누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의 그 희망을 품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그 뒤에 마음. 교육은 이 앞에 있는 걸로만 육아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뒤에 숨겨진 심리가 뭔지를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반항기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들 아직 어린아이들 있죠. 18에서 36개월 말 잘 듣다가 싫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정 섞인 막 말투로 거부의사하고 툭하면 울고 막 반항하고 부모 의견에 반대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래 이렇게 자꾸 하면서 뭘 해야 내가 만족할까.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를 했을 때 자아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부모가 원하는 건 뭐고 거절도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엄마가 미운 짓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수동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존을 해.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이 시도 자체를 막아요. 무의식에서. 독립시키지 말아야지. 더 이렇게 의존 욕구, 본인이 채우지 못한 부모에게 채우지 못한 의존 욕구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아이를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것도 조금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춘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니까 얘 자체도 어린이로 왔다가 어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 발달을 모르면요 저렇게 애기짓 하면서 저렇게 철이 없으면서 갑자기 어른 대접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면 또 쓱질 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처럼 와가지고 나한테 뭐 막 아부도 하고 사랑받으려 애교도 떨고 도움 받다가 갑자기 쌩까고 훅 가버리고 그렇거든요. 얘네들도 모르거든. 미숙하거든. 그리고 불안해요. 근데 이 여정을 부모가 존재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그저 같이 가주는 거거든요. 듣고 공감이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 바꾸려고 하면 어머니도 싫잖아. 그쵸? 그거 틀렸다 그러면 싫잖아. 그런데 듣고 엄마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 그 사춘기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어둡기도 하고 긴 터널이잖아요. 부모와 협력을 해서 독립된 존재로 가는 가정이라 저기 끝에서는 서로 이렇게 독립돼야 돼요. 독립돼야 되는데 정말 치유 안 하고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머니들 있죠. 의존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오잖아요. 아이가 코를 풀고도 휴지를 부모한테 준다니까요. 그리고 뭐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부모 얼굴 쳐다봐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부모를 상담해 보면 이 부모가 의존을 못한 거예요. 어릴 때 누구한테도. 그러면서 내가 의존 못한 그 욕구를 아이를 통해서 대신 채우는데, 이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체, 내면을 보는 게 너무 필요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를 보려는 용기와 그 선택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